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비중 체크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3일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아직 하방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남아있는데요.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려가 완화죠. 사실상 이틀 연속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월요일하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급락 나왔을 때 그 급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 우려감이라고 할까, 그 완화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GDP 나우 여기서 이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기존보다 또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또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소 완화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그 중앙은행 이제 부총재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약간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 완화되는 이야기들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빠졌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의 형식으로 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V자 반등으로 다 메꿀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 또 단기적으로 이틀 올랐기 때문에 또 쉬었다가 또 쌍바닥이나 약간 이런 형식으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돌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시장이 정상화됐었을 때 이제부터가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거 최근 이틀은 시장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갔고요. 자, 앞으로의 흐름은 지금부터가 약간 차별화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되는 시그널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그동안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조선 섹터에서 좀 골고루 담아주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섹터에서 주목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약간 이틀 연속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들이대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업종을 하나를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산업종 중에 한 종목을 좀 편입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오늘 그 관심주는 이제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 내에서 비장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S&T 다이내믹스로 준비를 좀 해주셨네요. 네. 방산 섹터는 그동안 폭락장에서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흐름이었는데 S&T 다이내믹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방산주는 지금 시장이 약간 이 방산주도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빅텍이나 아니면은 이런 스페코나 휴니드 같은 종목들은 말 그대로 약간 테마성 종목들 짙은 좀 약간 테마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LIG넥스원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수출이나 수주 쪽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좀 취한다면은 우선 방산 섹터가 또 나름대로 또 보수적인 저는 그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게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 자동 변속기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K9 자주포용 이 자동 변속기 차세대 이제 폴란드의 크랩의 장착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중동 정세가 아직 불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2 전차 관련된 자동 변속기 국산화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 그래서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사실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지금의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솔직히 한번 무너지면서 웬만한 기술적 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61선이나 120선 이탈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를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도 제약바이오는 추세가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약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급등을 견인했었던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무튼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22,4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스 모멘텀 짚어봤고요. 저희 비책 포트에 편입할까요? 네, 오늘은 편입은 안 할 겁니다. 네. 왜요? 기존 포트가 더 매력적이라는 관점일까요? 네, 저는 우선은 지금 포트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 자체가 조금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도 좋다라고 보거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편입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T 다이내믹스가 미처 들어오지 못한 저희의 기존 비책 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세 종목 담았고요. 반도체, 의료 AI, 조선 섹터에서 하나씩 있네요. 저희 기존 포트가 이미 꽉 차 있기는 네. 한데 뭐 하나 빼고 담았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시장 급락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단가 대비 다 수익권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5% 10%의 수익률까지 왔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일 보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변동성이 한동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난감했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넣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HBM3E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 8단 통과에 대한 좀 루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저는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종목이 오히려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그냥 보유하는 전략 가져갈 거고요. 리가켄바이오 조금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자, 리가켄바이오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비중을 지금 15%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은 3분의 1만 현재가 89,700원으로 3분의 1 비중, 그러니까 비중 5%만 수익 실현을 해놓고요. 나머지 10% 비중만 계속해서 포트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선은 전고점 부근에서 저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나 우선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틀 연속 상승을 많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시장 눌렸을 때 괜히 또 저항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만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은 보유하는 전략 가져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빠르게 도와드리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고점 이제 돌파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잘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뭐 CDMO 쪽, 그리고 뭐 지금 약간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국내 뭐 대형 뭐 이런 바이오시밀러나 이쪽에 대한 부분들 다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시장을 많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 그 기대감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한 만큼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뷰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리가켄바이오는 비중 15%에서 10%로 조절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은요. 최고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수익률 기준입니다. 저희가 사실 7월 말에 폭락장을 지나면서도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봤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포트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 또 비중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이후에도 매니저님한테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부터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제도 제약바이오 섹터 무조건 3분기에는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7월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뭐 에이프릴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나 또는 녹십자나 종근당과 같은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제약바이오가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방송 이후에 오후 4시 김태훈 매니저의 너튜브에서 전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